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PRN입니다. 저희는 연구자라는 직업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구자라는 직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요청을 받았을 때 약간 고민이 됐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저는 되게 그 경험이나 이런 게 되게 아직은 좀 부족하고 막 이런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연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들이 좀 들긴 했어요. 간호학 쪽에 발을 들인 선배로 그냥 얘기를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재까지 이제 그 했던 경험이나 그거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연구자 뭐냐고 이제 물으셨는데 제 생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간호학 전공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소비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행의 여러 연구자들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갔던 그런 집합체들을 텍스트에다 모아놓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었다면 연구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몰랐던 거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이 맞는지 이렇게 계속 탐구하는 그게 이제 연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임상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하는 동안에 이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관심 분야를 정연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연구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연구자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호학에서 대학에서 일을 하는 연구자로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주제의 연구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좋으면 이제 좋은 저널에 이제 출판이 되고 성취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거를 조금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연구니까 이제 그런 게 좋으면 재밌죠. 매번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또 압박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단점인 것 같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거.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하고도 집에 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어깨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도 일반 직장인처럼 승진 제도가 있나요? 연구를 하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로는 승진 제도를 생각할 수 없겠지만 연구자도 어떤 기관에 속한 직장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맞는 승진은 있겠죠. 그래서 교수도 있어요. 교수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봉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 수업 강의하는 거 그게 들어갈 거고 연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논문 쓰고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구고 봉사는 학교 내에서 교수로서 학교 내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 내가 속한 그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봉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각각 기준이 있어요. 일정 근무 연한이 되고 그 기준을 다 충족을 하면 승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하게 돼요. 그 해당 직장에 맞는 승진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연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 연구에 대한 논문을 완성하기 때까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되게 짧은 시간에 그 완성이 되는 연구가 있고요. 연구 한 편인데 10년 넘게 걸리는 연구도 있었고 연구는 보통 얼만큼이 걸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짧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연구하시는 기간 동안 하루에는 한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는지가 궁금하고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필수적으로
거두셔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교육이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근데 방학 때는 조금 시간이 나서 대부분 방학 때 이제 많이 하고요. 실제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안에 해야 되는 연구의 양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1년 기준으로 얼만큼씩 연구 실적을 내라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뭐 한 4년 동안 뭐 이만큼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의 근무 시간은 혹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연구 기관은 조금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9시에서 6시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제일 머리가 맑은 시간 이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자율성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에 맞게 조금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자는 교육보다는 연구가 우선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병행하시기에 아마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교육과 연구를. 그럼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충이 따로 있으신가요?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랑 보면 이렇게 똑같이 저처럼 하루 24시간인데 교육도 참 잘 하시고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걸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어려운 점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연구가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재밌어야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호기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잘 계획을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무섭지 않고 즐거워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모르고 새로운 것들이 또 막 나와요. 그럼 또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연구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재밌어야 연구자로 또 인생이 또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처음 연구 시작했을 때, 대학원 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